안녕하세요, F킬러입니다. 오늘은 NBA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언급할 팀은 제가 항상 좋아하고 응원해 왔던 유타 재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타 재즈는 제일 잘했을 때가 97년, 98년 이때 마이클 조던한테 져서 준우승했을 때, 이때가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1라운드, 2라운드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는 적당한 강팀입니다. 그리고 스몰 마켓이고 비인기 구단이다 보니 언급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국내에서 지금 유타 재즈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전에 조코프님 등등 몇 분 이제 아주 거대 유튜버님들이 조금 이제 모든 팀 언급하면서 지나가면서 해주신 적은 있는데, 특별히 유타 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언급해 주신 분들이 달리 거의 없었어요. 지금 시즌 중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팬심으로 하는 건데 워낙에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타 재즈가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2월 5일 12시 기준으로 유타 재즈가 지금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죠. 11연승을 하다가 덴버 너게츠에게 크게 한번 뒤고 지금 다시 2연승 중입니다. 뭐 연승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에는 뭐 최종 성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연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승률이 굉장하죠. 최근 수년간 유타 재즈가 좋았던 건 맞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연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10연승 하는 때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즌들의 특징이 초반에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막 뭐 8위 안에 들어가니 많이 프로배 가니 많이 이러다가 이제 올스타전 끝나고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스케줄 좀 잘 받으면서 연승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올스타전 하려면 좀 멀었는데 일찌감치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것도 뭐 일정이 좋다면 좋은 건데 그 덕을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즌 초반에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유타 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유타 팬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유타 재즈의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재즈는 먼저 3점 슛에 있어서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점 성공 개수 그리고 성공 확률에 있어서 각각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개수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뭐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현재도 계속 넣고 있고, 뭐 클리퍼스가 많이 따라오고 있고 브루클린 네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뭐 순위를 떠나서 유타 재즈가 3점이 엄청나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3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고베어 선수가 끝내주는 스크린을 서주고, 그리고 미첼, 그리고 보얀 보그다노비치, 잉글스, 뭐 클락슨 등등의 선수들이 스크린을 잘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마이크 콘리 선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고베어 선수 합을 잘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합을 맞춰서 스크린을 타고 들어가면서 킥아웃을 또 끝내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선수가 바로 3점을 쏘기도 잘 쏘고, 애매할 때 옆에다가 주는 엑스트라 패스도 기가 막히게 줍니다. 그러니까 3점이 잘 들어가죠. 스크린을 타면서 바로 3점을 잘 쏘기도 하고, 그 패스를 예쁘게 돌려서 또 넣기도 잘 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니까는 유타 재즈가 그동안에 계속 가비지 승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고베어 선수가 리그 최고 수준 림 프로텍터임은 이미 뭐 검증이 끝났죠. 백투백 디포일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베어 믿고 앞선 수비수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덕분에 유타 재즈는 8m 수비를 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수비가 강한 팀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벤치 수준도 많이 높습니다. 잉글스가 핸들러 역할을 하고 3점도 잘 쏘고, 조던 클락스는 현재 식스맨상 후보에 올 정도로 득점력이 좋죠. 니행의 3점은 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도 살펴보자면, 유타의 약점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비예요.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인식되고는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한데, 이게 수비가 강한 게 상대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올 NBA 레벨의 에이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한테는 잘 털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덴버 너기츠하고 할 때도 요키치한테 47점인가 주면서 그냥 털렸어요. 그 외에도 고베어가 이제 컨테스트를 잘 붙는 타입의 수비수다 보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블록을 막 때려버리는 타입이 아니고 방해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으로 이제 그 컨테스트를 이겨내고 정확하게 슛을 쏠 수 있는 레벨의 선수한테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베어가 컨테스트를 잘 붙는데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수비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3점으로도 잘 먹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수비수들이 그렇게 막 돌파를 잘 맞고 이러질 않다 보니까 이제 에이스급, 진짜 에이스급 선수들한테는 많이 힘듭니다. 자,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3점 슛 감의 모든 것을 건 팀이라서 막 오픈 3점 찬스를 만들면 뭐합니까? 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3점 슈터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몇 번 그런 경우가 시즌 초에 있었는데, 뭐 미친듯이 3점을 막 기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진짜. 몇 번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이게 프로에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힘들겠다. 최소한 한 두세 명 정도는 슛감이 살아 있어야지 이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는 그런 약점은 있어요. 자, 이제 개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은 유타의 최근 몇 시즌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올 시즌 돼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번 시즌에 기대해도 될 만한지 어떤지, 이번에는 진짜 뭐 내가 왕이 될 상인지 어떤지 이걸 알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몇 시즌 행보는 크게 뭐 나누자면은 도노반 미첼이 들어오기 전 그리고 들어온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팀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부활한 선수와 그리고 페이버스가 돌아온 거, 이거 두 개가 컸죠. 그리고 기대해도 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만 할 것 같긴 하지만요. 자, 일단 도노반 미첼이 들어오기 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도노반 미첼이 입단하기 전에 이제 17년 16, 17이었나? 15, 16이 16, 17이었을 거예요. 그 시즌까지만 해도 고든 헤이워드가 있었어요. 고든 헤이워드가 유타의 에이스였죠. 지금은 이제 보스턴을 거쳐서 샬럿으로 갔는데, 당시에 이제 올스타까지 뽑혔었어요. 헤이워드는 22.2점의 평균 득점을 보였고, 득점력도 득점력인데 리딩도 잘하고 뭐 패스도 좋고, 나름대로 뭐 이제 뭐 돌파와 이제 3점 이런 점프슛 같은 것들이 기술이 아주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올라운더형 선수였어요. 그래서 유타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조각이었죠. 왜냐하면 좋은 포인트 가드를 잘 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없기도 했고, 유타가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만능형 선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헤이워드의 폭발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진짜 이도저도 안 통하니까 에이스 믿고 가자 막 이런 상황에서 헤이워드의 득점력이 되게 좋았냐 하면은 그런 건 좀 아니었어요. 제가 유타 경기를 그때도 볼 때에도 한 번도 헤이워드가 대폭발해가지고 이긴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고베어와 페이버스의 좋은 빅맨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둘이서 이제 센터와 파워포드로 뛰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둘 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으니까 골밑 수비는 최고였는데 문제는 이제 점프슛이 둘 다 약하다 보니까 공격에서 굉장히 빡빡해지고 스페이싱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발이 둘 다 빅맨 치고는 글타 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른 발이 아니다 보니까 속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랬어요. 그리고 백코트진이 빈약했어요. 포인트 가드하고 슈팅 가드 둘 다 이게 NBA 뭐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팀 수준이 아니었어요. 포인트 가드가 리딩을 잘 못하고 슈팅 가드가 득점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비는 좋은데 공격은 약하니까 뭐 노잼 팀이었죠. 자, 그러다 도노반 미첼이 이제 드래프트를 받고 덴버에 들어가자마자 유타로 트레이드가 돼서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도노반 미첼이 이렇게 클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별 기대 없었는데 갑자기 싹 컸어요. 유타는 이로써 이제 진짜 에이스를 얻은 셈이죠. 물론 뭐 헤이워드가 가짜는 아니었는데 진짜 막 클러치 상황에서 얘한테 몰아주면 되겠다라는 이런 고투가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첼이 이제 신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기복은 있는데 어쨌든 폭발력이 굉장한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4쿼터에 맡길 수 있는 선수였어요. 막 들이박아서 망치는 경우도 있었고 턴오버도 생기고 뭐 안 들어갈 때는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가긴 했지만은 또 터지면은 막 30 몇 점 이렇게 넣어주는 선수니까. 그리고 막 이도저도 전술적으로 안 통할 때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리고 고베어와 페이버스를 이제 같이 투빅으로 내세우지 않고 원빅으로 고베어가 나왔다가 페이버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둘이서 시간 배분을 해서 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페이버스가 이제 벤치로 갔어요. 벤치로 가면서 이제 벤치 싸움 할 때 빅맨으로 나오니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죠. 고베어의 빈자리를 메우는 동시에 이제 상대편 이제 백업 센터하고 맞붙었을 때 거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버스의 자리였던 4번 자리에 잭 크라우더가 들어가고 이제 잭 크라우더 선수가 수비가 괜찮은데 3점이 또 되니까 전방위 이제 윙 수비를 맡길 수가 있었고 로이스 오닐도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저번 시즌부터 로이스 오닐이 4번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빅 한 명에 3점이 되는 선수로 나머지를 채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서 스크린을 쓰고 핸들로 돌파하면서 킥아웃하고 그걸 받아서 3점을 쏜다는 유타의 기본 공격 전술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또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전 시즌에 이제 마이크 콘리를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희생을 해가면서 데려왔는데 정말 초반에 더럽게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연봉을 받고 뛰는 선수일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콘리가 못해줬었는데 이제 버블 거치면서 콘리가 제 컨디션을 찾았어요. 이제 팀에 적응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콘리의 부진으로 인해서 전 시즌에 잉글스가 핸들러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퍼져버렸는데 잉글스까지 퍼지니까 이제 뭐 핸들링을 맡길 사람이 미첼밖에 안 남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콘리 데려오기 전에 그리고 보얀 보그다노비치하고 콘리가 같이 이제 왔었는데 보얀은 다치고 콘리는 부진하고 막 잉글스 퍼지고 이러니까 그냥 또 미첼고 올리 미첼고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됐었는데 콘리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진짜 득실점 마진 쪽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가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미첼도 많이 부담을 내려놨죠. 그렇게 되니까 미첼도 폭발하는 경기가 더 많아지고 체력 안배도 좀 더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리가 애시당초 미첼보다 그런 픽앤롤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말 맞추고 게임 풀어내는 거는 원래 더 수준이 많이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킥아웃 패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선수가 엑스트라 패스를 또 정확하게 줄 여유가 또 생기고, 고베어한테 주는 패스도 굉장히 정확하게 엘리웁으로 연결되고 이러니까 전술적인 이제 그런 날카로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이제 뭐 전술적인 날카로움이 좋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 결국 그 전술로 인한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됐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3점 슛이 성공하는 개수가 더 많아졌고 확률도 뭐 여전히 높습니다. 확률은 지난 시즌에도 최고였어요. 리그 1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던 3점이 이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벤치가 강해졌습니다. 벤치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 1등 공신 1등이라고 뭐 누구를 꼽긴 어렵지만은 클락슨과 페이버스 이 두 명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어요. 조던 클락슨은 이제 전 시즌에 클리브랜드에서 트레이드 돼가지고 거의 공짜로 트레이드 돼가지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그때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모든 스탯이 다 조금씩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압도적으로 좋아졌죠. 벤치 싸움할 때 클락슨 이상의 스코어러가 리그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식스맨 상이 이대로면 유력합니다. 17점 넘는 평균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벤치 스코어러가 이 정도면은 진짜 끝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데릭 페이버스 선수가 이제 셀러리 캡이 꽉 차가지고 콘리 데려오고 뭐 보얀 데려오고 하면서 이제 자리가 없어진 셈이 돼가지고 뉴올리언스로 거의 공짜로나 다름없이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1년 있다가 FA를 받고 다시 유타로 돌아왔어요. 예상보다 낮은 몸값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뉴올리언스에서는 주전으로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벤치로 뛰는 게 거의 확정적인데 고베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왔어요. 딴 팀에서 주전에 뭐 있다가 벤치로 온 선수면은 벤치 싸움에서 뭐 레벨이 당연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치 싸움에서 클락슨이 이제 리그에서 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득점을 하고, 페이버스는 또 벤치 레벨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좋죠.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 좋은데 이번 시즌에 왕이 될 상인가 이걸 보자면은, 일단 뭐 우승하려면은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심되는 선수가 건강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부상이 생기면 곤란한 거는 뭐 어떤 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유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첼 빠지거나 뭐 콘리 잠깐 빠지거나 뭐 아니면 보얀이 되게 부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워낙에 슛을 쏠 선수들이 많고 그 분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버틸 수는 있을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베어하고 페이버스가 중요해요. 이들이 스크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둘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콘리하고 또는 미첼 또는 잉글스가 돌파를 하는데, 또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한 명까지는 몰라도 두 명이 이제 부상당하고 이러면, 두 명 이상 부상당하면은 또 스크린 타고 들어가는 게 또 잘 안 되고, 이제 거기서 득점하고 킥아웃 뭐 이렇게 이지선다 하는데, 또 그걸 받아줘야 되는 오닐, 보얀, 잉글스는 이제 돌파도 하지만은 받아서 슛하는 것도 하고, 니엥, 이 선수들이 이제 캐치앤슛을 해줘야 되는데, 이 네 명이 또 3점 슛이 잘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 거기서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부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진이 있어가지고 3점을 제대로 못 쏜다 그러면은 이 유타의 3점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터들도 최소한 뭐 2명, 3명 이렇게는 컨디션을 유지해 줘야지 유타가 뭔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첼이 어찌됐건 간에 유타의 에이스인데 이 미첼이 스텝업을 해줘야 돼요. 현재 콘리하고 잉글스 덕분에 리딩을 해야 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 뭐 대신에 미첼이 자기 개인기를 통해 가지고 개인 전투를 통해서 득점 가능한 그런 유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지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픽 타고 들어가가지고 패스하는 건 콘리도 잘하고 잉글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첼이 그걸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가 해야 될 일은 뭐 돌파라든 아니면은 뭐 개인 전술로 뭐 3점을 쏘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기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술이 안 통할 때 개인기로 넣어야 돼요. 클락슨도 이제 벤치 싸움에서 그거를 잘 해주는 선수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클락슨은 벤치 싸움을 할 때고 이제 4쿼터 이제 막판 5분 남고 막 이런 때 클러치 상황에서 클락슨한테 기대를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벤치 싸움은 벤치 싸움이고 클러치는 클러치고 주전 싸움에서의 클러치에서 미첼이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미첼이 또 그 강팀하고 할 때 항상 그게 잘 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에서도 항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미첼이 좀 이제 기술을 더 세련되게 쓰고 그리고 디시전을 좀 빨리 내려가지고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슛을 한다고 하면 돌파하다가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세련되게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뭐 그 들어가다가 턴오버 내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슈터들이 이제 뭐 건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건재해야 되는 게 이제 뭐 킥아웃 받아가지고 3점 쏘고 3점을 많이 넣어야지 유타가 이기는데 이 슈터들이 뭐 코너고 외부 이런 데에서 받아가 스팟업 슈터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쏘고 바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유타가 잘 나가는 원동력인데 오늘 보얀 잉글스 니행이 4명이 이제 거의 그 뭐 여기서 뭐 보얀은 개인기도 좀 쓰고 잉글스는 리딩도 좀 하고 하지만 결국은 3점을 잘 넣어줘야 돼요. 이 선수들 4명이 그 최대한 정상 컨디션으로 시즌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결국은 부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콘리는 멤피스에서 장기 부상을 한번 겪었었고 페이버스는 15년 이후로 부상이 이제 중간중간 뜨문뜨문 계속 있었던 선수예요. 유타 시스템에서는 결국 많은 선수가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탈자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메꾸고 또 그 누군가가 이제 과중해지니까 퍼지고 또 다른 선수가 그것 때문에 또 과중해서 퍼지고 이게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팀이 예상보다 성적이 훨씬 저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로이스 오닐이라는 선수가 지금 4번을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눈에 잘 띄진 않지만은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수비도 이제 좀 잘하는 선수 있을 때 오닐이 다 수비하고 그리고 뭐 막 몸싸움 하거나 뭐 밑에서 이제 고베어 없을 때 골 밑에서 작은 신장으로 막 비벼대면서 수비하고 뭐 리바운드 따내고 하여간 기록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고생은 되게 많이 하고 이걸 유타에서 대신할 선수가 거의 없어요. 니행한테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윙 디펜더인데 근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타 말고 다른 전체적으로 NBA 전체에서 봤을 때 좋은 수비수냐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수비수는 또 아니다. 에이스를 전담 마크해서 막 락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비수는 아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에서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 선수한테 바라는 건 공격상에서 바라는 거는 그냥 코너에서 그 패스 받아가지고 노마크 3점만 잘 넣어달라 4개 중에 2개 정도 넣으면은 그걸로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뭐 짐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번엔 진짜 유타가 초반부터 달려나가는 진짜 거의 유일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 10년간. 그러니까 유타는 이번에 막 좋은 시드를 받아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번 지나가면 콘리가 또 FA로 풀려요. 그 콘리도 잡고 또 미첼이 지금은 5밀로 뛰고 있는데 또 다음 시즌부터는 연봉이 폭등합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예. 다음 시즌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겨우 맞춰놓은 전술하고 선수 구성하고 이런 게 또 내년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2월 5일 기준으로 지금 리그 1위에 최고의 승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승을 해야지 지금 못하면은 앞으로는 더욱 없습니다. 그걸 알고 어떻게든 좀 잘 비벼주길 바랄 뿐이죠. 예,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뭐 분석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의 넋두리를 읊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타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F클래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